앉아있는 백로들. 대나무 꼭대기 위는 마치 풍성한 숲을 같다. 그런데 새끼들이 있어야 할 둥지가 비어있다. 여기저기 카메라로 새끼 백로를 찾았다. 결국 가느다란 대나무 가지 위에서 새끼들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나뭇가지 위로 이동하는 새끼 백로의 모습이 좀 위태로워 보인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새끼들. 가느다란 대나무 가지 위에서도 휘청이지 않는 것은 나뭇가지를 꽉 움켜쥔 팔 때문. 마치 고개를 보는 듯하다. 태화강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저녁이 되자 백로들이 보금자리인 대숲으로 돌아온다. 삼호 대숲에는 수천 마리의 백로가 서식하고 있지만 나름의 순리대로 방식대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백로들이 오늘도 대나무 위에 내려앉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수천 마리의 백로들이 함께 서식하지만 용케도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아 내려앉은 백로들. 이곳 백로들이 만들어낸 질서가 삼호 대숲의 특별한 장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백로들은 오늘도 태화강에서 먹이를 찾고 태화강 옆 삼호 대숲에서 잠을 자면서 살아가고 있다. 어김없이 태화강에도 아침이 찾아오고 태화강의 물고기들은 더욱 활기차게 아침을 맞는다. 이런 아침 풍경은 불과 10여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 태화강은 어떻게 다시 살아난 것일까?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이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태화강 상류에 은양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고 하류에는 방어진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각 가정에서 또 업소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와 폐수를 전부 차집할 수 있도록 약 4,000km가 넘는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에 쌓여 있던 수십 년간 퇴적되어 있던 퇴적온이 약 150만 톤을 전부 다 준설을 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태화강 상류에 설치했다는 언양 하수처리장을 찾았다. 하수처리장 준공은 울산시가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 가장 힘쓴 부분이다. 언양 하수처리장에서는 태화강으로 흘러드는 하수를 고도 정수 처리하고 있다. 2004년에 준공한 언양 하수처리장에서는 현재 언양읍 외 5개 면에서 배출되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곳의 일일 유입 유량은 2만 3천 톤 정도. 전량 차집해 정화 과정을 거쳐 태화강 상류로 방류하게 된다. 언양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이 태화강 상류로 방류되면서 태화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화 전과 정화 후의 수질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정화하기 전 유입된 하수와 정화된 후의 물을 채집해 비교해봤다. 육안으로도 정화 전과 후의 차이는 확연해 보인다.
실제로 정화 처리된 방류 수질은 유입 수질과 비교해 현격하게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양 하수처리장의 준공으로 태화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하수처리장과는 다른 이곳만의 특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천의 하류에 설치해서 바다로 바로 방류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하천의 수량에는 기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양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된 깨끗한 물을 다시 태화강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태화강의 수질과 유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가정의 오수관을 연결하고 지선관거 부설 등의 하수관거 사업과 태화강의 퇴적물을 걷어내는 온이준설도 수질 개선에 한몫을 했다. 그리고 강 하부의 깨끗한 물을 채취해서 다시 상부로 이송시켜주는 장치인 하상여과 시설 역시 태화강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하상여과 시설은 수질 개선은 물론 동시에 풍부한 수량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태화강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수질이 깨끗해지고 상태가 복원되자 다음 단계로 시민들을 위한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태화강변 400여 동의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고 서울 여의도공원에 2.3배 규모인 태화강 대공원을 조성했다. 태화강을 찾는 것은 비단 사람들의 발길만은 아니었다. 너구리도 태화강을 찾아왔다. 전용